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부인권 하급심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안은 간단한 겁니다. 창원에서 선고가 됐고요. 원고가 관제인입니다. 피고는 이제 C입니다. 이제 상속받은 협의 분할 받은 이죠.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700 몇만 원에 대하여 이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라. 기초 사실은 이제 여기서 어머니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으니까 자녀들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마침 그때 상속 포기를 해야지 원래 3달 이내 아마 상속 포기를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협의 분할을 해서 그걸 다른 사람 피고 앞으로 다 소유권 이전 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상속 협의 분할 이후 채무 초과가 발생하였다. 파산 신청을 하고요. 그래서 채무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채무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양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사행위가 포함된다. 이와 같은 채권자를 해야만 알 것이라는 사회의사는 채무자가 부인이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 채권을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 재산이 감소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여기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이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죠. 사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해 사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이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사행위가 된다. 대법원의 학권 판결이죠. 그래서 이 사안에 있어서는 관제인이 부인권 승소를 했고요. 원상에 보고 이제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부동산에서 여러 가지 근저당을 변제하고 세입자가 변동되고 이런 여러 사정이 있어서 이걸 원물 반환하는 거는 다른 이해관계인한테 너무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런 걸 다 공제하고 실제 순수한 가액만, 이익 가액만 이제 저거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안에 있어서 이제 명의신탁 주장도 많이 합니다. 원래 내 건데 엄마 명의로 해놨다. 그래서 내 거니까 내가 다른 자매한테 넘기는 건 이건 상속재산 협의 분할이 아니다. 애초에. 제가 얼마 전에 한 사건에서도 이제 그런 항변을 했습니다. 원래 명의신탁이다. 자기 거였다. 상투적인 주장이죠, 사실은. 변호사가 사건은 선임했는데 해줄 말은 없고 뭘 하긴 해야 되는데, 그쵸? 수임을 했는데 서면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쵸? 당사자용이죠, 사실은. 그게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입증을 못하면은 재판에서는 지는 거죠. 이 사안은 가액배상을 명했고 상속협의분할, 워낙 많습니다. 이런 상속협의분할로 부인되는 경우는 거의 한 달에 한 건 정도는 나온다고 봐야 돼요. 두 달에 한 건. 실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면책을 적재적소에 하시는 분은 없죠. 어떤 분은 너무 늦고, 그렇죠? 어떤 분은 너무 빨라서 문제죠. 거기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짜를 어떻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삶을 그런 어떤 시계바늘처럼 맞춰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상속협의분할 실무에서 상당히 많고, 지방법원에서도 한번, 여기서도 이제 아마 서울 같았으면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화해계약을 체결했으면 적은 금액으로 아마 좀 막을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관제인이 드디어 이제 뭐 이런 건 칼을 안 빼들 수 없죠. 저도 지금 부인 청구가 포함해서 한 대여섯 개 되는데 말을 안 들으면 할 수 없죠. 누가 봐도 명백한 건데 저도 관제인을 꽤 오래 했습니다만 애매하거나 좀 자신 없거나 좀 금액이 작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그 집안의 어떤 내력상 그럴만하다든지 아니면 피고가 워낙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 돈이 없다든지 이미 다 날려먹었다든지 그런저런 사정을 고려하면 사실 부인 청구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 청구를 관제인이 나가는 데는 이제 수익자인 피고의 어떤 좀 똥꼬집도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법리적으로 변호사의 어떤 조언을 받거나 자문을 받아서 합리적인 대응이 아니라 그냥 아예 모르겠다 난 무조건 싫어 줄 수 없어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벽청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는 이런 판결이 났죠. 제가 여태 파산 관제인 17년 하면서 부인 판결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만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다 화해계약으로 넘어가죠. 화해계약 거의 8, 90% 8, 90%가 뭐야? 한 95%,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전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한 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2010년인가 11년에. 새로운 파산에서도 부인 청구를 하던 중에도 화해계약을 하죠. 얼마 전에 한 거는 이제 화해계약으로 끝났습니다. 좀 깎아주고,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깎아주고, 변호사 비용 각자 부담하고, 그렇죠. 이렇게 끝났으니까, 그것도 결국은 화해계약으로. 그냥 그전에는, 관제인이 불러도 끔찍도 안 해요. 콧방귀도 안 키더라고요. 6개월 이상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인 소장을 냈죠. 부인 청구서를 냈습니다. 부인 청구서를 내니까 이제 한 두세 달 동안 답변도 없다가 계속 의제 자백이 잘 인정이 안 되죠. 부인 청구도. 그래서 결국은 한 3달 후에 이제 변호사 선임하고 변호사 선임해서도 또 하여튼 이런저런 궤변에 그쵸 막 늘어놓습니다. 명의신탁이다. 원래 자기 거였다. 아니면 뭐 하는데 공동으로 비용을 해서 망인의 몫이 없다든지 상속 협의 분할과 관련된 케이스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